차갑게 몰아치는 빗줄기가 거대한 저택의 통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JS 그룹의 최연소 회장이자 냉철한 일 중독자로 알려진 강태준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감정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앞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그의 결혼식 날이었지만 축복의 환호성이나 로맨틱한 분위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비즈니스적인 계약과 가문의 이익만이 교차하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그는 이 결혼을 단순한 전략적 제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강요된 아내라는 존재를 철저히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조용히 서재 안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 강태준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듯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으며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남편이 된 남자의 뒷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여느 재벌가 영예들처럼 울먹이거나 자신에게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서윤의 정갈한 자세와 고요한 분위기는 그의 계산을 조금씩 빗나가게 만들고 있었다. 서윤은 그가 던지는 무심한 말들을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대하며 천천히 그의 맞은편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강태준은 서서히 몸을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묘한 불꽃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다시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그녀 쪽으로 밀어내며 이 집에서의 규칙은 단 하나뿐이며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서윤이 JS 그룹의 배경을 보고 접근한 탐욕스러운 여자일 뿐이라고 단정지으며 그녀의 지적 능력이나 내면의 강인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만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다. 서윤은 계약서를 훑어보더니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띄우며 그가 제시한 조건들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망설임 없이 남겼다. 서윤의 태도는 지나치게 침착했고 그것은 강태준의 자존심을 은근히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으나 그는 애써 불쾌감을 억누르며 그녀에게 즉시 방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목소리로 자신 또한 사업적인 파트너로서의 예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서재를 빠져나갔고 그 뒷모습은 강태준의 기억 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서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가문에 의해 숨겨왔던 자신의 개인 자산과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본격적인 반격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을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은신처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습관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운동을 마치고 서재로 향했으나 거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서윤의 모습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평소 같으면 가정부들이 준비했을 아침 식사 테이블에는 그녀가 직접 선별한 경제 매거진들과 몇몇 영문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남편의 출근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자신을 유혹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비웃었지만 그녀가 읽고 있는 서류의 제목이 JS 그룹이 추진 중인 핵심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그녀의 정체가 단순한 신부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우월함을 의심치 않았다. 회사에 출근한 강태준은 비서실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하루 종일 회의와 결제 서류에 파묻혀 지냈지만 문득문득 집에서 보았던 서윤의 무심한 표정과 지적인 분위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기에 더욱 혹독하게 부하 직원들을 몰아붙이며 업무에 몰두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편 서윤은 저택 내에 마련된 자신의 개인 작업실에서 외부 정보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JS 그룹 내부에 잠복해 있는 위기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사촌이자
야심가인 강민호가 꾸미고 있는 음모의 꼬리를 잡았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굳힐지 정교한 체스판을 짜듯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퇴근 후 늦은 밤, 저택으로 돌아온 강태준은 거실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여전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서윤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그는 그녀의 끈질긴 업무 태도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왜 아직도 자지 않고 여기 있느냐고 쌀쌀맞게 물었지만 서윤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성공의 기본이라고 대답하며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강태준은 평생 자신보다 더 일에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의 대답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비로소 그녀를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묘한 유대감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우면서도 강렬했다. 주말이 되어도 강태준의 일 중독 증세는 멈추지 않았고, 그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은 채 해외 지사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날카로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서윤은 주방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그의 서재 문을 두드렸고, 그는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답게 거칠게 문을 열며 화를 내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가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물류 시스템의 결함에 대해 아주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조언을 던지고는 음식을 내려놓은 채 곧바로 돌아서서 나갔다. 강태준은 그녀가 던진 말이 자신의 팀원 수십 명이 며칠 밤을 새워도 찾아내지 못했던 근본적인 해결 책임을 직감하고 소름 돋는 전율을 느끼며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는 서윤이 제안한 방식대로 데이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풀려나가는 것을 확인하며 그녀의 천재적인 비즈니스 감각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태준은 지금까지 자신이 그녀를 무시하고 억압하려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으며, 그녀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 그는 서윤의 방으로 찾아가 그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물으려 했으나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차분한 숨소리에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복도에 서서 밤을 지새웠다. 차가운 얼음성 같았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틈 사이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감정의 파편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외출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내려왔으며, 그녀의 옷차림은 평소보다 더욱 공격적이고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블랙수트 차림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붙잡아 세우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개인적인 용무라고 일축하며 그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강민호의 비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비밀 접선 장소로 향하는 중이었으며, 이 일이 성공한다면 JS 그룹 내에서의 강태준의 위치를 확고히 지켜줌과 동시에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독단적인 행동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녀가 위험한 일에 휘말릴까봐 걱정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스스로의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몰래 비서에게 그녀를 미행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로부터 서윤이 향한 곳이 JS 그룹의 경쟁사 임원들과 연관된 장소라는 보고를 받은 강태준은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고 오해하며 분노에 휩싸여 직접 현장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호텔 라운지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서윤을 발견하고 다짜고짜 그녀의 손목을 잡아채며 밖으로 끌고 나왔고, 서윤은 그의 무례한 행동에 차가운 눈빛으로 응수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배신자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자신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이며 이것이 당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내부 첩자들을 잡기 위한 덫이었다고 설명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경솔함과 오해를 깨닫고 할 말을 잃은 채 서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내야만 했으며, 그녀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자신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서윤은 자신을 믿지 못한 강태준에게 실망감을 드러내며 차갑게 돌아서서 자신의 차로 향했고, 강태준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일만을 위해 살아왔고 사랑이나 신뢰 같은 감정은 사치라고 여겨왔으나 서윤이라는 여자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불완전한 존재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는 빗속에 홀로 서서 그녀가 남긴 서류들을 꽉 쥐며 반드시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고 그녀를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로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버린 상태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결혼을 넘어선 복잡한 애증의 소용돌이 속으로 본격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며 예측 불허의 전개를 예고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윤은 강태준의 사과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더욱 업무에 매진하며 그와의 거리를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방문 앞에서 몇 번이나 서성거렸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꽃과 음식을 준비하며 서투른 방식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했었다. 그러나 서윤은 그가 보낸 선물들을 냉정하게 돌려보내며 비즈니스적인 관계 이상을 꿈꾸지 말라고 경고했고 강태준은 그녀의 단호함에 좌절하면서도 더욱 그녀에게 매료되는 자신을 막을 수 없었다. 일밖에 모르던 냉혈한 회장은 이제 아내의 눈길 한 번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남자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그런 그의 변화는 그룹 내부에서도 큰 화제가 되기 시작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강태준은 이제 회사 업무 중에도 수시로 집안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거나 서윤의 일정표를 체크하며 그녀의 안전과 행방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싶어 했지만 서윤은 언제나 혼자서도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고 오히려 강태준이 막힌 부분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강태준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경외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여 괴로워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수면 아래에서는 서로를 향한 강렬한 갈망과 불신이 소용돌이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긴장감을 유지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결국 강태준은 서윤을 자신의 공식적인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며 그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고 서윤은 그의 의도를 알면서도 그룹의 핵심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그 제안을 수락했다. 이제 두 사람은 집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24시간 내내 함께하게 되었으며 이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강태준은 서윤의 전문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되었고 서윤 역시 강태준의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렇게 차가운 회장과 강인한 아내의 위태로운 동행은 본격적인 막을 올리며 수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정글 같은 재계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JS그룹의 본사 집무실은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으며 강태준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실적 보고서를 보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스마트시티 연계 물류 프로젝트가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와 외부 해킹 공격으로 인해 중단 위기에 처하자 이사회의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치명적인 덧침을 직감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의 도심을 응시하며 범인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것뿐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희생될 수많은 사람의 감정이나 고통 따위는 그의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으며 내부 보안팀조차 해킹의 근원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강태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이사진을 소집하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으나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그들의 비겁한 태도의 환멸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특히 그의 사촌이자 라이벌인 강민호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태준의 경영자질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자신을 새로운 프로젝트 책임자로 추대하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강태준은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밤을 지새웠으나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한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의 이마에는 깊은 고뇌의 주름이 패어가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밤 저택으로 돌아온 강태준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낯선 서류 한 뭉치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평소 자신의 허락 없이 서재에 발을 들이는 것을 금기시했기에 그는 가정부들을 불러 호통을 치려했으나 서류 첫 장에 적힌 정교한 분석 문구들을 읽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것은 현재 JS그룹이 직면한 물류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해킹 경로를 역추적하여 배후를 밝혀낼 수 있는 완벽한 방어 전략이 담긴 보고서였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그 안에 담긴 천재적인 통찰력과 치밀한 논리 전개의 전율을 느꼈고 이 믿기지 않는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방을 나섰다. 그는 복도를 가로질러 한서윤의 방 앞에 멈춰섰으며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인 노크도 없이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침대에 앉아 책을 읽던 그녀를 쏘아보았다. 강태준은 서류를 그녀 앞에 내던지며 이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내 서재에 들어와 이것을 두고 갔는지 당장 설명하라며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서윤은 그의 폭주하는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책을 덮으며 우아한 몸짓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시선을 맞추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깊은 지혜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가 보안에 취약해 보이길래 잠시 들러 조언을 남긴 것뿐이라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대답하여 강태준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대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비웃으며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이런 고도의 전략을 짤 수 있느냐고 몰아붙였지만 서윤은 차분하게 보고서에 담긴 핵심 알고리즘의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전문 용어들과 명쾌한 논증은 강태준이 그토록 신뢰하던 기술 고문들의 수준을 아득히 초월해 있었으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아내로 맞이한 여자가 평범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강태준의 오만함을 비판하기보다 현재 그룹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고 그녀의 차가운 이성은 강태준의 뜨거운 분노를 서서히 식혀나갔다. 그는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었으나 서윤은 그저 계약 조건대로 당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조력자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음 날 강태준은 서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안팀을 재정비하고 대대적인 역습을 준비했으며 그녀가 지목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놀랍게도 강민호의 비자금 세탁 통로와 연계된 해킹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는 전율을 느끼며 서윤의 천재적인 감각에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그녀가 왜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호기심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강민호를 압박하는 한편 서윤을 자신의 공식적인 비서실장이자 전략 고문으로 임명하여 그녀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 했으며 이는 그룹 내부를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 놓는 파격적인 인사조치였다. 서윤은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으나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기꺼이 그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회사에 출근한 서윤은 단 하루 만에 업무 파악을 끝내고 강태준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가 놓치고 있던 세밀한 경영 리스크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낙하산으로 들어온 회장 부인을 무시하고 견제했으나 그녀가 회의석상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명확한 판단력 앞에 순식간에 압도당하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 임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직 업무에만 집중하려 노력했으나 자꾸만 서윤의 가느다란 손가락과 냉철한 입술로 시선이 향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스스로의 변화에
당혹스러워했다. 그날 오후 강태준과 서윤은 강민호가 주도하는 이사회의 긴급 소집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했으며 그곳에는 강태준을 실각시키기 위해 독이 오른 이사들이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위풍당당하게 일어나 강태준의 경영 실수로 인한 손실액을 나열하며 사퇴를 종용했으나 그 순간 서윤이 태블릿 PC를 연결하여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그곳은 강민호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고 경쟁업체의 핵심 기술을 매도하려 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으며 서윤의 냉철한 설명이 덧붙여지자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민호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서윤의 논리적인 반박 앞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고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서윤의 활약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그룹 내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었고 회의가 끝난 후 텅 빈 회의실에 남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 넘치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왜 자신을 도와주었느냐고 물었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움 대신 진심 어린 궁금함과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으나 서윤은 여전히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이자 계약의 일부일 뿐이라고 대답하며 자리를 뜨려 했으나 강태준은 그녀의 팔을 붙잡아 세우며 자신을 똑바로 보라고 강요했다. 그는 서윤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불꽃을 발견했고 그녀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강렬한 동질감을 느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옆자리에 앉은 서윤을 곁눈질로 살폈으나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그는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아왔기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방법도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도 전혀 알지 못했으나 서윤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 침입한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실감했다. 강태준은 그녀가 단순히 똑똑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그 두려움은 곧 감당할 수 없는 애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그녀를 이대로 자신의 방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충동에 휩싸였으나 서윤의 철벽 같은 방어막을 뚫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차에서 내려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 했으나 강태준은 그녀를 불러 세우고 고맙다는 말을 아주 짧고 투박하게 건넸으며 이는 그의 생애 처음으로 타인에게 건넨 진심 어린 감사였다. 서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으며 강태준의 얼굴에 서린 낯선 감정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아주 미세하게 눈동자를 떨었으나 이내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을 가슴에 얹으며 자신도 모르게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열정과 진심에 흔들리고 있음을 경계했다. 서윤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자신의 계획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차갑게 자신을 몰아세우며 내일 있을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강태준은 서윤이 들어간 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그녀가 남긴 보고서를 다시 펼쳤으며 그 안에 담긴 글자 하나하나에서 그녀의 숨결과 지성이 느껴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는 이제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서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고 그녀의 잔상이 망막에 맺혀 업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헛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일 중독자였던 그는 이제 서윤이라는 새로운 중독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녀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그녀의 과거 행적들을 추적하며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를 상처 입힌 배우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해 주겠노라 다짐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던 강태준은 꿈속에서도 서윤과 함께 전장을 누비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으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느껴지는 공허함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을 경험하고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욕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잡으려 노력했지만 거울 속의 남자는 이미 누군가를 열렬히 갈망하는 사냥꾼의 눈빛을 하고 있었고 그 사냥감은 바로 자신의 아내인 서윤이었다. 한편 서윤은 일찍 일어나 정원에서 산책하며 JS그룹의 주가 동향과 강민호의 추종 세력들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음을 직감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이용할지 아니면 무시할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한 채 고요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강태준은 정원으로 내려와 서윤의 뒤척이는 그림자를 밟으며 다가갔고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주며 아침 공기가 차가우니 조심하라고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으며 이는 평소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정한 행동이었다. 서윤은 그의 재킷에서 배어나오는 짙은 향수 냄새와 온기를 느끼며 잠시 얼어붙었으나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애썼다. 강태준은 그녀의 그런 철저한 공적 태도가 야속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런 단단함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녀의 페이스에 맞춰 대화를 이어나갔다.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묘한 감정의 싹을 애써 외면하며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운명이었으며 강민호의 배후에 있던 더 거대한 권력 집단이 JS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서서히 마술을 뻗쳐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가문에 얽힌 비밀스러운 복수극을 완성하기 위해 강태준을 이용해야만 하는 입장과 그를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녀의 완벽한 계산에 큰 변수로 작용했다. 강태준 또한 서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그녀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진실이 폭로되었을 때 다가올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어지는 감정과 피할 수 없는 음모가 뒤섞이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JS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언론은 강태준 회장의 리더십 부재와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연이어 쏟아내며 대중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강태준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든 전광판을 응시하며 차가운 분노를 사귀고 있었으나 이번 공격은 단순한 악성 루머를 넘어 정교하게 설계된 자본의 폭격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경력에 오점을 남기려는 적들의 비열한 수법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이 거대한 파도를 혼자서 어떻게 잠재워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들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그의 눈동자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보다 더욱 시리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윤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JS그룹의 주가 하락 패턴과 매도 세력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배후에 숨은 거대한 세력의 실체를 파악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돕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 시장에 증명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마치 건반 위의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윤은 강태준이 겪고 있는 고립무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냉철한 전략과 승리를 위한 확실한 카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서윤은 분석을 마친 서류 뭉치를 들고 강태준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으며 그녀의 등장은 마치 전장의 한복판에 나타난 구원자처럼 강렬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고 강태준은 그녀의 등장에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들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는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과 여론 조작의 근원지를 일거에 소탕하는 법적 조치라고 단언하며 그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서윤은 이제 부부라는 명목상의 관계를 넘어 JS그룹의 운명을 가를 전략적 파트너로서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강태준의 귀를 자극하며 그의 승부욕을 다시 불태웠다. 강태준은 서윤의 제안이 담긴 서류를 훑어보며 그녀가 제시한 전략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파괴적인지를 깨달았고, 비로소 그녀를 자신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연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와 권력을 나누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으나 서윤만큼은 예외로 두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그녀의 눈동자 속에 서린 강한 확신에 이끌려 망설임 없이 파트너십 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을 남겼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스파크가 튀었으며, 그것은 남녀 간의 애정을 넘어선 두 거장 비즈니스맨의 경외심과 신뢰가 뒤섞인 기묘하고도 뜨거운 불꽃이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부터 집무실에 틀어박혀 본격적인 반격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으며, 화이트보드 가득 채워지는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은 그들이 펼칠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암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은 서윤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매번 감탄하며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시켰고, 서윤 또한 강태준의 압도적인 실행력과 카리스마를 목격하며 그가 왜 업계의 정점에서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조금씩 좁혀졌으며, 커피 향과 종이, 냄새가 뒤섞인 공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체온과 존재감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서윤은 해외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영문 브리핑 자료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강태준에게 건넸으며, 그녀의 유창한 언어 구사력과 정교한 논리는 까다로운 외국 자본가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전문적인 모습에 시선을 빼앗겨 잠시 업무를 잊을 뻔했으나 곧 정신을 가다듬고 그녀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거침없이 자금을 투입하여 하락하던 주가를 방어하는 동시에 역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이제 서윤이 없는 자신의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녀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적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근거 있는 자신감을 얻었고, 이는 그의 경영 스타일을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시켰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식사조차 거른 채 업무에 몰두했으며, 서윤의 눈가에 어린 피곤함을 발견한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잠시 쉬어갈 것을 권하는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윤은 그의 갑작스러운 접촉에 당황하며 몸을 움츠렸으나 이내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진심 어린 걱정과 온기를 느끼며 평생 쌓아왔던 방어막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으며, 그녀의 차가운 이성 아래 숨겨져 있던 뜨거운 감정들이 요동쳤다. 강태준은 그녀의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으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파트너십을 넘어선 깊은 사랑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하지만 적들은 그들의 반격을 예상했다는 듯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으며, 강민호는 익명의 제보자를 앞세워 서윤의 과거 배경과 가문에 숨겨진 비리들을 언론에 터뜨리며 그녀를 JS그룹의 위험 요소로 낙인 찍으려 했다. 서윤은 자신의 과거가 들춰지는 상황에 잠시 흔들렸으나 강태준은 흔들리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자신은 당신만을 믿으며 끝까지 당신을 지킬 것이라고 낮은 목소리로 맹세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총동원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고,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방패로 삼아 모든 비난의 화살을 직접 받아내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 서윤은 강태준의 헌신적인 태도에 깊은 감동을 하였으며, 이제는 자신도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임을 직감하고 숨겨두었던 최후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어 강민호의 배후 세력인 금융계의 거물들과 정면으로 대결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문을 몰락시켰던 원수들이 바로 지금의 사태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그들의 치밀한 음모를 역이용하여 그들을 자본의 짐에 빠뜨릴 정교한 함정을 설계했다. 강태준은 서윤의 복수극이 자신과 얽혀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그녀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녀가 짊어지고 왔을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이어진 치열한 공방 끝에 마침내 적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주가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는 데 성공했으며 강민호와 그 일당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성공적인 반격 소식이 전해지자 JS그룹의 본사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으나 정작 승리의 주역인 태준과 서윤은 조용한 집무실에서 서로를 응시하며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강태준은 승리의 기쁨보다 서윤과 함께 이 어려운 파도를 넘었다는 사실에 더 큰 행복을 느꼈으며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평생 본 적 없는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윤 또한 그 미소에 화답하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마침내 완전히 붕괴되었다.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강태준은 서윤을 이끌고 회사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승리의 순간을 만끽했으며 밤하늘에 수놓아진 별빛들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화려한 조명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이제는 계약서가 아닌 진심으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했으며 일밖에 모르던 자신의 삶에 당신이라는 축복이 찾아와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졌으며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바람이 불어오듯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평온한 안식을 찾았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한참 동안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선 진정한 연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출근하며 그룹 전체에 묘한 변화의 기운을 불어넣었으며 강태준은 이제 더 이상 냉혈한 회장이 아닌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유능하고 따뜻한 리더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회장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나 서윤의 탁월한 경영 보좌 능력을 직접 목격하며 두 사람의 조합이 JS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시킬 최고의 신의 한 수였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강민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며 패배의 쓴잔을 마신 후 복수심에 불타올라 더럽고 추잡한 수단을 동원해 서윤을 개인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태준과 서윤은 이미 그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팀워크를 자랑하며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강태준은 서윤을 위해 저택의 일부를 그녀만의 개인 집무실로 개조해 주었으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들의 작품과 희귀한 고서들을 배치하여 그녀가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세심함을 보였다. 서윤은 그의 정성 어린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JS그룹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인공지능 물류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는 강태준의 경영 철학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두 사람은 이제 일과 사랑 모두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반려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재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질투의 대상이 되어갔다. 차갑기만 했던 저택은 이제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열정적인 토론소리로 생기를 되찾았으며 차가운 얼음성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안식처로 변모했다. 서윤은 문득 자신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불신을 떠올리며 강태준의 손을 잡았고 그가 자신에게 준 용기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 또한 서윤의 손길을 느끼며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오만함과 편견을 반성했으며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평생 차가운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진정한 인간의 감정을 알지 못한 채 늙어갔을 것이라며 안도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구원이었음을 확인하며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시련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이는 그들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비즈니스 전쟁터에서의 승리보다 더 값진 것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이었으며 그들은 이제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마쳤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집무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내일의 일정을 논의하는 동시에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며 연인으로서의 달콤한 시간을 보냈고 강태준은 서윤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으며 오직 그녀에게만 허락된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윤은 그런 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그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고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으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평온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뜨거운 밤은 저물어가고 있었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치열하고 열정적인 하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강태준은 평생 차가운 서류 더미와 숫자의 세계에서만 안식을 찾던 남자였으나 한서윤이 그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이후로 그의 시선은 자꾸만 업무용 모니터가 아닌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와 집중할 때 살짝 찌푸려지는 미간으로 향하곤 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철저한 무관심의 규칙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으나 그녀가 내뿜는 고요하면서도 강인한 아우라에 매료되어 그 변화를 멈추고 쉽지 않다는 모순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그녀를 위해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네며 그녀의 반응을 살피는 자신의 모습은 예전의 냉혈한 회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는 이 낯선 다정함이 주는 묘한 충만함에 취해가고 있었다. 한서윤 또한 강태준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으며 그가 업무 중에 슬쩍 건네는 비타민이나 늦은 밤 서재로 배달되는 따뜻한 차 한 잔에 담긴 그의 서투른 배려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못했다. 그녀는 JS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강민호의 음모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다가올 거대한 폭풍에 대비하여 방어벽을 구축하는 데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밤새도록 태블릿 PC를 만지작거리며 강민호와 연계된 차명 계좌의 흐름을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비리 사실들을 하나둘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강태준의 신임이 두터워진 한서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으며 이번 이사회 회의를 통해 강태준의 경영권 박탈과 서윤의 퇴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어둠의 세력과 결탁하여 정교한 함정을 파고 있었다. 그는 부패한 사회이사들을 포섭하여 강태준의 최근 투자 결정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서윤이 외부 세력과 내통하여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완벽한 수트핏을 점검했고 이제 곧 JS그룹의 왕좌가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오만한 망상에 빠져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이사회 회의 당일 JS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긴장감 넘치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으며 강태준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자신을 공격하려는 이사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어제 건네준 암호화된 USB 메모리의 내용을 떠올리며 그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위험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서윤은 그의 바로 옆자리에서 비서실장의 직분으로 단정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으며 그녀의 손가방 안에는 강민호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치명적인 증거 자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된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민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강태준의 경영 미숙과 최근 주가 폭락 사태를 거론하며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큰 소리로 외쳤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근거 없는 낙하산 인사가 그룹의 전문성을 해치고 있으며 그녀의 과거 행적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신 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강민호의 폭언에 주목을 꽉 쥐었지만 옆에서 자신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서윤의 차분한 손길에 분노를 가라앉히며 그녀가 무대에 오를 완벽한 타이밍을 침착하게 기다려주기로 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호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며 그녀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은 마법처럼 사라지고 그녀의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호가 제시한 경영 손실 보고서의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그것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수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파해 나갔으며 이사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공략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단순한 변호가 아니라 적의 심장을 꿰뚫는 예리한 칼날과 같았으며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강민호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자금 내역과 경쟁사와의 밀약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강민호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하며 서류를 집어던지고 그것은 모두 가짜라고 소리쳤으나 서윤은 이미 해당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녹취록까지 준비해둔 상태였기에 그의 변명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강민호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그룹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으며 사회이사들에게 제공된 뇌물 목록까지 공개하여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강태준과 서윤의 손으로 넘어왔다. 강태준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어깨를 든든하게 받쳐주며 강민호를 포함한 비리 이사들의 즉각적인 해임과 검찰 수사 의뢰를 선포했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권위와 승자의 여유가 가득 서려 있었다.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강민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나 승리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도전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고생했다는 말을 건넸다. 두 사람은 수많은 직원의 경외 섞인 시선을 받으며 복도를 걸어 나갔으며 강태준은 이제 서윤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듯한 당당한 태도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오늘 보여준 서윤의 담대함과 천재적인 지략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으며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다해주겠다고 속으로 맹세하며 그녀를 전용 차량에 정중하게 태워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강태준은 서윤에게 잠시 쉬라고 말하며 그녀를 위해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나섰으며 이는 요리라고는 라면조차 끓여본 적 없는 그에게는 엄청난 결단이자 사랑의 표현이었기에 서윤은 놀라움과 즐거움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주방에서 서투른 솜씨로 칼질을 하고 식재료를 다루며 땀을 흘렸지만 그 모습조차 서윤의 눈에는 그 어떤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모습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인간적으로 느껴져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서윤은 주방 문가에 기대어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남자와 함께라면 평생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울컥 솟구쳐 올랐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촛불 아래에서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을 나누며 오늘 있었던 긴박했던 순간들을 회상했고 강태준은 서윤에게
왜 자신을 위해 이토록 위험한 이 일을 자처했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질문을 던졌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은 단순히 계약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 가진 책임감과 열정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며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 강태준은 그녀의 대답에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을 느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히며 앞으로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 없이 자신이 먼저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의 눈빛은 밤 공기보다 더욱 진하고 뜨겁게 얽히며 깊어가는 밤을 축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마음 한편에 여전히 남아있는 강민호의 잔당들과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검은 손의 존재를 잊지 않았으며 그는 서윤이 잠든 후 서재로 돌아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보안 시스템을 최고 단계로 격상시키며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원을 마련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JS그룹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이며 그녀가 꿈꾸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되었을 뿐이며 자신과 서윤이 함께라면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다는 강한 자신감을 되새기며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동자를 번뜩였다. 서윤은 방 안에서 강태준이 준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으나 꿈속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녀는 무의식 중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갈구하며 손을 뻗었으며 그 손을 잡아준 것은 바로 옆방에서 달려온 강태준이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그녀를 품에 안아주며 괜찮다고 다독였으며 서윤은 그의 넓은 가슴과 익숙한 향취에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금 깊은 잠에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다시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며 그녀의 고운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고 그는 이제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자신의 삶 그 자체가 되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제의 승리를 뒤로하고 다시금 정글 같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으며 거울 앞에 선 서윤은 강태준이 선물해준 눈부시게 아름다운 목걸이를 목에 걸며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다잡고는 그와 함께 당당하게 저택의 현관문을 나섰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 세례였으나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모든 질문에 명쾌하고 자신감 있게 답하며 그룹의 건재함을 과시했고 서윤은 그 뒤에서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부부를 넘어 JS그룹의 상징이자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동반자로 각인되었으며 그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구치소 안에서도 여전히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자신의 추종 세력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으며 그는 서윤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그녀의 가족사에 얽힌 추악한 비밀을 캐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으나 이미 강태준은 그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부모님이 당했던 억울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팀을 가동했고 그 배후에 강민호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정황을 포착하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진실이 서윤에게 줄 상처를 걱정하면서도 그녀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임을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며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서윤은 강태준이 자신 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음을 눈치챘지만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굳이 묻지 않고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으며 그녀는 그룹 내의 부패 척결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력 중심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혁신적인 행보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JS그룹은 단기간에 주가를 회복하고 전성기 이상의 실적을 올리며 재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공룡으로 다시금 우뚝 서게 되었다. 강태준은
서윤의 성공을 지켜보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고, 그는 이제 일보다 서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에서 더 큰 성취감을 느끼는 자신을 보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어느덧 해가 지고 퇴근길에 오른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감상하며 잠시 숨을 돌렸고, 강태준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주말에는 잠시 도심을 벗어나 교회로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하며 그녀에게 휴식을 선물하고 싶어 했다. 서윤은 그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며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난관도 지금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즈니스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고귀한 꽃처럼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향기는 JS그룹 전체를 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 강태준은 서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공개했으며, 그것은 그녀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희귀한 예술 서적들과 그녀의 부모님이 생전에 아끼셨던 유품들을 되찾아온 것이었기에 서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당신의 과거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마음속 깊이 쌓였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서로의 과거와 미래를 공유하며 더욱 단단한 사랑의 매듭을 지었고, 그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강력한 운명 공동체로서의 삶을 선언하며 행복한 꿈의 나라로 향했다. 하지만 행복의 정점에서 그들은 잊지 않았으며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있음을 명심하고 방심하지 않았으며, 강태준은 서윤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서윤 또한 그의 곁에서 창과 방패가 되어줄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으며 수많은 독자가 그들의 승리와 행복을 응원하는 가운데 두 주인공은 당당하게 다음 장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들의 앞날에는 찬란한 영광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고하며 오늘의 긴 하루를 마무리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차가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인간미와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등불이 되어 비치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제 자신의 업무 시간 중 상당 부분을 서윤과 관련된 복지나 그녀의 관심사를 연구하는 데 할애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여 서윤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며 그녀의 고결한 인품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선한 영향력이 JS그룹을 단순한 영리기업이 아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녀 또한 그의 지지 아래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재단 운영에 열정을 쏟았다. 두 사람의 협력은 기업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많은 언론의 찬사를 받았고, 그들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재벌가의 모범부부로 급부상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문의 원한이 남아있었으며, 그녀는 강민호의 배후 세력이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 조작에 가담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한 비밀스러운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혼자서 이 일을 처리하려 했으나, 강태준은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은밀하게 최고 수준의 보안 요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모든 증거 자료를 그녀의 손에 쥐어줄 것이며, 그녀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 한치의 상처도 입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막을 구축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익명의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으며 그 안에는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의 진실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의 증언이 담겨 있었고, 이는 강태준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세상에서 가장 아프지만 필요한 선물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영상을 확인했고, 그날의 비극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살인이었음을 알게 되어 분노로 온몸을 떨었으나, 강태준이 나타나 그녀를 뒤에서 안아주며 자신이 끝까지 함께 복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그의 품 안에서 오열하며 마음속에 쌓였던 깊은 슬픔을 터뜨렸고, 강태준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제 슬픔을 딛고 일어나 진정한 적들을 향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결의와 불타는 투지가 서려 있었고, 그들은 이제 단순한 사랑의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의 동반자로 거듭났다. 강태준은 자신의 모든 자금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원수들의 목을 조여갔고, 서윤은 자신의 천재적인 지략을 발휘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교한 덫을 놓으며 복수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들의 합작 수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으며, 곧 세상은 그들이 펼치는 정의의 심판에 경악하게 될 것이고, JS그룹의 왕좌는 더욱 찬란하게 빛나며 승리의 여신이 그들에게 미소 지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암시했다. 강태준은 이제 서재의 차가운 모니터보다 서윤의 창가 쪽 자리를 더 자주 훔쳐보는 자신을 발견하며 깊은 당혹감을 느꼈지만, 그 감정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애착으로 변해 그의 차가웠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평생 일만이 유일한 구원이라 믿어왔으나, 이제는 서윤의 작은 숨소리 하나가 자신의 전생애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동력이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녀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업무용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수시로 서윤의 컨디션을 체크하며 비서실을 통해 그녀가 좋아하는 차와 간식을 준비시키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다정한 남편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며 주변에 놀라움을 자아냈다. 서윤 역시 남편의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변화를 느끼며 얼음장 같았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었으나, 그녀의 예리한 본능은 지금의 평화가 폭풍 전야의 일시적인 고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고하며 그녀를 채찍질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가 이사회에서 당한 치욕적인 패배를 결코 잊지 않고 더 잔인하고 비열한 반격을 준비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만의 정보망을 가동하여 그룹 내부에 숨어있는 첩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강민호의 배후에 있는 거대 자본 세력의 실체를 파악하려 애썼고, 그 과정에서 JS그룹의 주식을 은밀하게 매집하고 있는 의문의 해외 펀드를 발견하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민호는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해외 도박자금 세력과 손을 잡아 강태준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덫을 놓기 시작했으며, 그의 눈빛은 이제 광기에 젖어 이성을 상실한 맹수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그는 강태준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아닌 그의 아내 한서윤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녀를 타겟으로 삼아 강태준을 협박하고 그룹의 경영권을 통째로 넘겨받으려는 천인공노할 계획을 세우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전문 킬러들을 고용하고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며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리기 위해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러한 위협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서윤에게 당분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저택에 머물 것을 권유했으나, 서윤은 오히려 적의 소굴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심장부를 타격해야 한다며 강태준의 제안을 거절하고 당당하게 회사 출근을 강행하는 강인함을 보였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적들의 움직임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한 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교한 시나리오를 구상했으며,
강태준에게는 자신을 믿고 지켜봐 달라는 짧은 메시지만을 남긴 채 홀로 전장으로 나가는 전사의 뒷모습을 보여주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경호 인력을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 그녀의 그림자처럼 따라붙게 했으며 그는 이제 일보다 그녀의 안위가 우선인 남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서윤은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차량들에 의해 포위당하는 위기를 맞이했으나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호신용 장비와 스마트폰의 긴급 신고 시스템을 가동하며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대처하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 한들이 차문을 강제로 열려던 순간 강태준이 직접 몰고 온 차량이 굉음을 내며 나타나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분노에 찬 눈빛으로 괴한들을 압도하며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는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강태준의 등장에 당황한 괴한들은 서둘러 도주하려 했으나 이미 배치되어 있던 경호원들에 의해 전원 검거되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으며 서윤은 강태준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태준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거칠게 뛰는 심장 박동을 들으며 이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닫고 눈시울을 붉히며 그를 꽉 껴안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었고 강태준은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며 자신의 과거와 그룹을 지키기 위해 했던 수많은 고뇌를 서윤에게 털어놓으며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로서의 결속을 다졌다. 서윤 역시 자신의 부모님이 겪었던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과 자신이 왜 그토록 복수에 집착했는지를 고백하며 강태준의 위로 속에서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슬픔의 찌꺼기들을 씻어내며 정화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 강태준은 강민호의 배우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국가수사기관과 공조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JS그룹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적들의 자금줄을 동결시키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그는 이제 냉혈한 회장이 아닌 정의를 수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검을 휘두르는 기사가 되어 거침없이 전진했고 그의 뒤에는 항상 서윤이라는 최고의 전략가가 버티고 서서 그에게 날카로운 조언과 지혜를 빌려주었다.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은 재계의 전설로 회자되기 시작했으며 JS그룹의 주가는 그들의 강력한 결속력과 미래 비전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강민호는 마지막 발악으로 서윤이 주도했던 과거의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를 빌미로 그녀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음모를 꾸몄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윤은 순식간에 여론의 문매를 맞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으나 그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여유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호가 조작한 증거 서류들의 허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그 서류들이 강민호 본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손을 써두는 천재적인 지략을 발휘하여 전세를 역전시킬 준비를 마쳤다. 강태준은 언론 브리핑 현장에 직접 나타나 서윤의 손을 꼭 잡고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명하며 루머를 퍼뜨린 자들에 대해 관용 없는 처벌을 예고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사회 당일 강민호는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서윤의 해임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서윤이 제시한 진짜 증거 자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으며 그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이 낱낱이 공개되자 회의실은 분노와 경악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강민호는 결국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강태준은 승리의 순간에도 자만하지 않고 서윤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녀를 그룹의 공동회장으로 추대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고 이 사진은 그들의 뛰어난 능력과 헌신에 감동하여 만장일치로 찬송표를 던지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축하했다. 서윤은 태준의 배려에 감격하며 그와 함께 JS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그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며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두 사람은 회의가 끝난 후 텅 빈 집무실 창가에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준 변화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고, 강태준은 서윤의 손에 끼워진 반지보다 더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를 보며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 아닌 사랑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준비했던 마지막 서프라이즈인 부모님의 명예, 회복 소식을 전하며 그녀가 가졌던 오랜 한을 풀어주었고, 서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태준의 품에 안겨 평온한 안식을 찾으며 이제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된 소녀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그 어떤 소설보다 더 극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것임을 예고하며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강태준은 이제 일 중독자라는 별명 대신 사랑에 중독된 남자라는 기분 좋은 별명을 얻게 되었으며, 그는 매일 아침 서윤을 위해 정성껏 아침을 준비하고 그녀와 함께 조깅을 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가꾸어가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따뜻한 남자로 거듭났다. JS그룹은 이제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태준과 서윤이라는 두 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남겼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둘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끝없이 펼쳐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고, 그들의 앞길에는 찬란한 영광과 축복만이 가득할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서로의 손을 더욱 강하게 맞잡았다. 강민호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JS그룹 내부의 혼란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으나, 그의 뒤에서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조종하던 강석주 전 회장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강태준은 사촌 동생의 배후에 자신의 숙부이자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강석주가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보안팀을 풀가동하여 저택과 회사의 경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아내인 한서윤을 위협하는 모든 불확실한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보 수집과 전략, 수립에 몰두하며 서윤을 향한 집착에 가까운 보호 본능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한서윤은 남편의 지나친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검은 손길을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여 근본적인 위협을 제거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와 같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석주가 해외 도박 자금 세력과 결탁하여 그룹의 지주사 지분을 강탈하려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것임을 예견하고, 이를 역이용하여 그들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동결시킬 수 있는 치밀한 금융함정을 설계하며 차분하게 적들의 움직임을 유도했다. 서윤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야만 적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강태준에게는 비밀로 한 채 홀로 위험한 도심의 외곽으로 향하는 승용차에 몸을 실으며 조용히 무전기에 전원을 켰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인천 항만의 폐쇄된 물류창고 근처에서 서윤이 탄 차량은 정체불명의 검은 SUV 세대에 의해 가로막혔고, 무장한 괴한들이 쏟아져 나와 그녀의 앞길을 차단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문을 열었다. 그녀는 괴한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강석주가 보낸 자들이냐고 나직하게 물었으며,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는 거친 사내들의 기선을 제압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적인 위엄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었다. 괴한들은 서윤을 납치하여 강태준에게
지분 포기 각서를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서윤의 침착한 태도에 당황하며 서둘러 그녀를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곳에는 이미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강석주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창고 내부는 차가운 금속성 냄새와 기름때가 뒤섞여 불쾌한 공기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서윤은 의자에 묶인 상태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은 채 강석주를 향해 당신의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이 어리석은 행동이 당신의 마지막 몰락을 재촉할 뿐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강석주는 서윤의 도발에 분노하며 강태준이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당신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했으나 서윤은 오히려 가방 안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와 실시간 위치, 전송장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며 그를 심리적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강석주가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이 국제금융수사망에 포착되어 이미 동결 절차에 들어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며 그가 가진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잔인하고도 명쾌한 논리 전개를 펼쳤다. 한편 서윤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강태준은 이성을 잃을 듯한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으나 곧 서윤이 남긴 암호 메시지를 해독하고 그녀가 스스로 미끼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차가운 지성이 다시금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며 냉혹한 사냥꾼의 본능을 일깨웠다. 그는 JS그룹의 인공지능 보안 관제 시스템을 즉시 가동하여 서윤의 신호가 발신되는 위치를 1m 오차 없이 추적해냈고 특수경호팀과 경찰 특공대를 동시에 출동시키며 강석주 일당을 섬멸하기 위한 초토화 작전을 직접 지휘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이 붉어진 채 도로를 질주하며 서윤에게 만약 작은 상처라도 생긴다면 강석주의 가문 전체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노라. 차가운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창고 안에서는 강석주가 서윤의 폭로에 당황하며 부하들에게 서둘러 장소를 옮기라고 명령했으나 이미 서윤은 그들의 통신망을 해킹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한 상태였으며 그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숫자를 세며 강태준이 도착할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침착함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을 위협하는 칼날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강석주의 과거비리 자료들을 하나하나 읊으며 그의 심리를 무너뜨렸고 결국 강석주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윤은 묶인 밧줄을 스스로의 힘으로 조금씩 헐겁게 만들며 탈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태준의 품으로 돌아가 이 지독한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만이 가득 차올랐다. 그 순간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가며 강태준이 이끄는 경호팀이 섬광탄을 터뜨리며 내부로 진입했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강태준의 모습은 마치 분노한 전쟁의 신과 같이 압도적인 살기를 뿜어내며 적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강태준은 총성 속에서도 오직 서윤의 위치만을 확인하며 달려갔고 그녀를 감시하던 마지막 괴한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힌 후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밧줄을 풀어내며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는 서윤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서윤은 그의 품 안에서 비로소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가 뿜어내는 뜨거운 온기와 심장 박동에 몸을 맡긴 채 안식의 평화를 만끽했다. 현장은 신속하게 경찰에 의해 정리되었고 강석주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비참하게 압송되었으며 강태준은 서윤을 안아올린 채 창고 밖으로 걸어나오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혼의 일부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듯한 당당한 걸음을 옮겼다. 그는 구급차의 타기를 거부하고 서윤을 자신의 차 뒷좌석에 앉힌 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하며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일중독자였던 남자가 자신이라는 한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된 사랑꾼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빛을 받으며
도심을 가로질렀고 그들의 뒤로는 JS그룹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한 강태준은 서윤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상처난 손목에 직접 약을 발라주며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지극한 정성을 다해 그녀를 보살폈고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걱정과 애정이 소용돌이치며 서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나갔다. 그는 이제 업무 서류를 모두 거실 밖으로 내던진 채 오직 서윤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고 서윤은 그런 그의 변화가 낯설면서도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의 손등에 자신의 뺨을 갖다 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이제 계약 결혼이라는 차가운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서로를 치유하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연인으로 거듭났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련의 불길 속에서 재련된 강철처럼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JS그룹의 공동회장 취임식이 열리는 회의실에는 수많은 기자와 임직원이 모여 두 사람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강태준과 한서윤은 손을 맞잡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입장하여 장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아름다운 조화를 선보이며 모두의 찬사를 받았다. 강태준은 연설에서 이제 JS그룹은 숫자와 이익만을 쫓는 기업이 아닌 사람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될 것임을 선포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자신의 아내이자 최고의 파트너인 한서윤이 있음을 공표하며 그녀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다. 서윤 또한 감동적인 연설로 임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두 사람의 완벽한 리더십 아래 그룹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존경과 폭발적인 성장을 동시에 일구어내는 기염을 토했다. 강민호와 강석주가 처벌을 받고 그룹 내의 부패 세력이 완전히 척결되자 JS그룹의 지배구조는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견고해졌으며 재계에서는 두 사람의 결합을 세기의 결혼이자 최고의 비즈니스 시너지라고 칭송하며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내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강태준은 세간의 평가보다 퇴근 후 서윤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그녀가 직접 구워주는 쿠키의 향기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소박하고 따뜻한 남자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집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이제 주말이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윤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그녀의 취미인 그림 그리기를 도와주는 등 아내만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집착을 보여주며 진정한 사랑의 힘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다. 어느덧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고 서윤은 강태준의 지지 아래 자신의 부모님의 꿈이었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인재들을 육성하는 사업에 매진하며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항상 태준이 그림자처럼 머물렀다. 강태준은 서윤이 사회활동에 전념하는 동안 그녀의 건강을 챙기고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주는 세심함을 보였으며 때로는 질투 섞인 투정으로 서윤을 웃게 만드는 등 일만 알던 기계 같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인간미 넘치는 남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해주는 과정을 통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연결된 진정한 일심동체가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진한 향기를 내뿜는 명품 와인처럼 숙성되어 갔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강태준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보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서윤의 안전을 체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런 그의 모습은 때로 과해 보이기도 했지만 서윤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임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그의 집착을 받아들였다. 서윤은 태준의 서재 한편에 자신의 책상을 놓고 함께 업무를 보며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때로는 서로의 눈을 맞추며 말없는 위로를 나누는 등 일과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된 이상적인 부부의 삶을 일구어 나갔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이자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며 JS그룹이라는 거대한 함선을 함께 몰고
거친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무적의 콤비로 자리매김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저택의 테라스에 앉아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의 이름과 그들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달콤한 꿈에 젖어 들었고, 강태준은 서윤의 어깨에 고개를 묻으며 자신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당신과 결혼한 것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서윤은 그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신 또한 그를 만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다고 화답했고, 두 사람의 입술은 밤하늘의 은하수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축복 속에서 하나로 포개지며 깊어가는 밤을 영원한 사랑의 솟아시로 물들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희망찬 멜로디와 함께 저 멀리 도심의 소음 너머로 평화롭게 퍼져나갔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태양이 그들을 비출 것이었다. 결국 차가운 얼음성 같았던 강태준의 심장을 녹인 것은 서윤의 뜨거운 지성과 흔들림 없는 사랑이었으며, 그녀 또한 태준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었기에 그들의 만남은 필연이자 운명이었다. JS그룹의 전설적인 두 수장은 이제 경영의 정점을 넘어 인생의 참된 동반자로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찬란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고, 그들의 발자취는 후대에도 길이 남을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기록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두 주인공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시련을 뒤로한 채 오직 서로만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다. 강석주와 강민호의 몰락은 재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법의 엄중한 심판 아래 그들의 탐욕스러운 야망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JS 그룹은 비로소 과거의 어두운 유산을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강태준은 회장으로서 모든 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흐트러진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 동시에 실추된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했고, 그의 곁에는 항상 한서윤이라는 강인한 등불이 비치고 있었다. 수많은 임직원은 두 사람의 결단력 있는 행보에 깊은 신뢰를 보내며 그룹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 다시금 한마음으로 뭉쳐 전진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맑게 갠 하늘 아래 부모님이 잠드신 추모공원을 찾아 정갈하게 헌화하며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았고, 그녀의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은 마치 부모님이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처럼 느껴져 고요한 평온을 선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실을 밝히고 원수들을 단죄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눈을 감고 지난날의 고통과 상처를 눈물과 함께 흘려보내며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만끽했다. 멀리서 자신을 기다리는 강태준의 든든한 실루엣을 바라보며 서윤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고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다. 태준은 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는 자신이 그녀의 영원한 가족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노라 다시 한번 굳게 약속했고,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추모공원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 부모님의 영혼에 닿는 듯한 신비로운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는 한때 일밖에 모르던 냉혈한이었으나 서윤이라는 여자를 만난 후 진정한 삶의 가치와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황금빛 노을 아래 하나로 길게 늘어지며 축복의 시간을 공유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찬란하게 빛날 미래를 향해 손을 맞잡았으며,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운명적 결속을 확인하며 자리를 떠났다. 저택으로 돌아온 태준은 서재 책상 깊숙한 곳에서 결혼 전 작성했던 차가운 계약서 뭉치를 꺼내어 서윤이 보는 앞에서 가차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렸으며
이는 단순한 종이 조각의 파기가 아닌 그들을 패참했던 비즈니스적 구속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상징하는 엄숙한 의식이었다. 그는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사이에는 어떤 조건도 제약도 없으며 오직 서로를 향한 순수한 진심과 뜨거운 사랑만이 존재한다고 선언했고, 서윤은 그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일중독자 회장이 아닌 자신만을 열렬히 갈망하는 한 남자의 진실한 영혼을 발견하고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태주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평생 그녀만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했고, 차갑기만 했던 저택은 이제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로 변모했다. 태준의 변화는 회사에서도 이어졌으며 그는 이제 무의미한 야근과 혹독한 업무 지시 대신 직원들의 행복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특히 서윤의 건강과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그녀가 업무에 지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애처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서윤의 일정표에 휴식 시간을 강제로 삽입하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곳들을 매일 아침 집무실에 배치하는 등 일밖에 모르던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사랑에 미친 남자의 표본이 되어 직원들 사이에서 연일 화제가 되었다. 서윤은 그의 과한 집착이 때로는 쑥스럽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진심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함께 JS그룹의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갔다. 서윤은 자신의 부모님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며 소외된 계층의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박차를 가했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대중으로부터 커다란 찬사를 받으며 JS그룹이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본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직접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고귀한 삶의 태도를 견지했고, 태주는 그런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의 협력은 기업 경영의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재계에서는 그들을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부부라고 칭송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존경과 경외의 시선을 보내며 응원했다. JS그룹은 서윤의 천재적인 전략과 태준의 강력한 실행력이 결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친환경 물류 시스템은 전 세계에 표준이 되어 그룹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이는 두 사람의 신뢰가 만들어낸 최고의 비즈니스 시너지였다. 그들은 이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압도적인 우위에 올라섰지만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몸소 보여주었다. 태주는 이제 성공의 기준이 숫자가 아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느냐에 있다는 서윤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영의 정점에 서서 세상을 더 밝게 비추었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고, 태주는 서윤을 위해 도심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를 통째로 빌려 눈부시게 아름다운 기념 파티를 준비했으며, 그곳에는 그동안 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소중한 지인들이 모여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태주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서윤의 손을 잡고 그녀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매 순간이 기적이었으며, 그녀를 만난 것은 자신의 생애 가장 위대한 행운이었다고 고백하며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맹세하여 장례를 감동의 물결로 가득 채웠다. 서윤 또한 수줍은 미소와 함께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두 사람은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감미로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하며 서로의 품속에서 영원히 깨지 않을 달콤한 꿈을 꾸었다. 강민호와 강석주의 잔당들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그룹 내부의 부패와 비리는 완전히 척결되어 JS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했고, 태준과 서윤의 리더십은
직원들에게 자부심과 열정을 심어주어 회사는 매일매일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차올랐다. 태주는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서윤의 가방을 챙기며 그녀를 이끌고 집으로 향했고, 주말이면 단둘이 조용한 교회로 여행을 떠나 자연 속에서 서로의 영혼을 치유하며 진정한 휴식을 만끽하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일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서 서윤과 함께하는 매분 매초를 소중히 여겼으며,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큰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서윤은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처음 이 결혼을 제안받았을 때의 두려움과 절망을 떠올리곤 했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이 행복으로 이끌기 위한 운명의 과정이었음을 인정하며 미소 지었고, 태준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나를 세우던 차가운 전략가가 아닌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따뜻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났으며, 그녀의 지혜와 열정은 JS 그룹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보며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태준의 변함없는 지지 아래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원대한 꿈을 하나씩 실현해 나갔고,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졌다. 밤이 깊어 저택의 테라스에 앉아 시원한 와인을 나누며 미래의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던 태준은 서윤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고, 그의 눈동자에는 미래를 향한 설렘과 확신이 가득 서려 있었다. 서윤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타인이 아닌 영혼이 연결된 단 하나의 존재라고 화답했고,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은 마치 하나의 악기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며 깊어가는 밤의 정적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재계와 대중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정의의 승리는 차가운 현대사회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소중한 기록으로 기억될 것이다. 강태준 회장은 이제 일중독자라는 별명 대신 아내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남자로 불리며 세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으나, 그는 그런 시선조차 즐기며 서윤을 향한 자신의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위해 더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녀의 작은 고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하며 행복의 본질을 찾아 나갔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단순한 결합을 넘어 서로의 인생을 구원하고 완성하는 성스러운 과정이 되었으며, 그 찬란한 여정은 앞으로도 끝없이 이어져 수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것임을 확신하며 이야기는 평화로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갔다. 결국 차가운 주태치 강태준과 강인한 여인 한서윤의 강제 혼인으로 시작된 이 기묘한 인연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슴 벅찬 사랑의 대서사시로 완성되었으며,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굳건한 신뢰는 세상의 편견과 시련을 모두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의 왕좌에 올랐다. JS그룹의 이름 아래 두 주인공이 써내려간 정의와 사랑의 기록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고, 그들의 앞날에는 오직 찬란한 영광과 영원한 축복만이 가득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욱 강하게 맞잡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자신들만의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들의 등 뒤로는 끝없는 사랑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장대한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했다. 에필로그에서는 몇 년 후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뛰어노는 태준과 서윤의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졌으며, 태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느끼며 서윤을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미소를 지었고, 서윤 또한 그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만끽했다. 그들은 이제 불을 넘어서 사랑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위대한 부모가 되었으며,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영원히 회자될 전설이 되어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과 감동을 남긴 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일밖에 모르던 차가운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품게 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구원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로 남을 것이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강태준과 한서윤이 부부의 연을 맺은 지도 어느덧 수년이 지났으며, JS 그룹은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 아래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만큼 전설적인 성공 신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오직 일밖에 모르던 냉혈한 회장 강태준은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따뜻한 가장으로 변모했으며,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날카로운 도끼 대신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무한한 자애로움과 평온함이 가득 고여 있었다. 한서윤 역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지혜로운 내조와 냉철한 경영 보좌는 태준이 흔들림 없이 그룹을 이끄는데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두 사람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매일 아침 저택의 정원에는 태준과 서윤의 모습을 빼닮은 두 아이 태하와 서아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태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을 뛰놀거나 서윤이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나누며 일상에 소소한 행복이 주는 위대한 가치를 온몸으로 만끽했다. 그는 이제 주말이면 모든 비즈니스 미팅을 거절한 채 오직 가족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으며, 서윤의 손을 잡고 조용한 숲길을 산책하거나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아버지의 삶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다. 서윤은 그런 태준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차가운 공기를 떠올렸으나, 이제는 그 자리에 뜨거운 사랑과 신뢰만이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하고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솟아오르는 깊은 감동과 평온함을 느끼며 남편의 어깨에 고요히 머리를 기댔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JS 그룹을 향한 외부의 견제는 끊이지 않았으며, 최근 유럽의 거대 금융 자본인 VV 코퍼레이션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며 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해 오자 태준의 눈빛은 다시금 과거의 냉혹한 사냥꾼처럼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적들이 서윤이 운영하는 재단의 자금 흐름을 문제 삼아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분노를 사기며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적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정교한 반격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이번 공격이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자신의 아내와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파렴치한 시도임을 직감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자신의 모든 지략과 자본력을 총동원하여 적들을 파멸해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남편이 겪고 있는 고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 역시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하여 VV 코퍼레이션에 숨겨진 약점과 배후 세력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은 적들이 미처 숨기지 못한 치명적인 비리 정황들을 하나둘씩 포착해냈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가 이번 전쟁은 단순히 돈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건넸고, 태준은 서윤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의 평화를 지켜내겠노라 굳게 맹세했다. 두 사람은 밤을 지새우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적들의 매집 경로를 역추적하여 그들이 판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과 자금 동원력을 발휘하며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자 태주는 JS그룹의 본사 컨퍼런스 홀에서 전 세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적들의 부당한 공격과 조작된 증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들이 자행한 국제적인 금융사기 행각을 만천하에 폭로했다. 서윤은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실시간으로 해외 언론과 금융기관들의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했고 적들의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투입한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 태주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제 JS그룹은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이 되었음을 선포했고 그의 곁으로 다가온 서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당당하게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JS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찬사를 받았고 태준과 서윤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재계의 전설로 기록되었으나 정작 두 사람은 승리의 화려한 조명 뒤로 숨어 조용한 저택의 테라스에서 단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태준은 서윤을 위해 정성껏 와인을 따르며 이번 승리는 당신의 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공을 돌렸고 서윤은 당신의 강인한 의지가 있었기에 자신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었다며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신뢰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성공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일심동체가 되었으며 밤하늘의 은하수는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화려한 조명처럼 반짝이며 두 사람의 뜨거운 입맞춤을 고요히 지켜보았다. 어느덧 세월은 더 흘러 태준과 서윤은 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아들 태아에게 경영권을 승계해 주었으며 두 사람은 이제 은퇴 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별장을 짓고 자연과 벗삼아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소박한 꿈을 실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태주는 이제 넥타이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정원의 나무를 가꾸거나 서윤과 함께 인근 호수에서 낚시를 즐기며 일만 알던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을 살았는지를 회상하며 곁에 있는 아내의 소중함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다. 서윤 역시 남편과 함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고 가끔 저택을 찾아오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자신이 일구어온 사랑의 결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확인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가장 찬란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태주는 서윤과 함께 거실 벽난로 앞에 앉아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꺼내놓으며 추억에 잠겼고 태주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차가운 남자였는지를 고백하며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서윤은 그런 태준을 보며 오히려 그 차가움 속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진심을 발견했기에 자신이 당신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답하며 두 사람의 눈빛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첫사랑의 설렘처럼 맑고 깊게 서로를 응시했다. 그들은 이제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인연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벽난로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의 온기 속에서 인생의 가장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을 만끽하며 오늘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공유했다. 태주는 서윤을 위해 쓴 마지막 편지를 그녀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안에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 수십 년간의 감사와 사랑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남편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진심 어린 필체로 가득 채워져 있어 서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다. 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꼭 품고 태준의 품에 안겨 자신 역시 당신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었다고 속삭이며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여전히 힘차게 뛰는 심장
박동을 느꼈다. 두 사람은 이제 노을이 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서사시를 가슴속에 새기며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하나가 되어 깊어가는 밤의 품으로 서서히 스며들어갔다. JS그룹의 역사는 태준과 서윤이라는 두 위대한 인물에 의해 정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기업의 전형으로 남게 되었고, 그들이 남긴 수많은 선행과 혁신적인 업적은 후대 경영인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되어 세상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강태준 회장을 일중독자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증명한 위대한 남자로 기억했으며, 한서윤 이사장을 시대를 앞서간 현명한 여성이자 영혼의 치유자로 칭송하며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기렸다.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두 사람이 남긴 사랑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이 되어 싹틀 것이며, 그들의 찬란한 영광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영원히 지지 까눌 빛으로 남을 것이다.